자, 여러분. 매일 스마트폰으로 송금하고 카드 긁으면서 내 돈이 안전하게 잘 넘어갔겠거니 하고 당연하게 믿으시죠? 그런데 만약 그 믿음의 뿌리가 완전히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해설에서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금융의 판도를 뒤집고 있는 디지털 자산, 그 신뢰의 혁명이 도대체 어떤 기술로 굴러가는지 아주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굳게 믿었던 금융 시스템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진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시계를 2008년으로 훅 돌려보죠. 평생 안 망할 것 같던 거대한 금융회사들이 하루아침에 파산하던 그 충격적인 순간 다들 기억하시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자산을 맡겼던 시스템이 사실은 얼마나 얇은 살얼음판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 시기를 거치며 사람들은 근본적인 의심을 시작합니다. 파트 1. 신뢰의 붕괴. 2008년이 어떻게 이 거대한 혁명의 촉매제가 되었는지 볼까요? 전통적인 금융,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은행 시스템은 철저히 중앙화되어 있어요. 내 돈이지만 은행이나 중앙은행 같은 제3자를 전적으로 믿어야만 돌아가죠. 근데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뭘 보여줬나요? 바로 단일 실패 지점의 무서움입니다. 중앙에 굵직한 허브 하나가 뚝 부러지면 그 회사 하나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 전체가 마비되는 엄청난 시스템 리스크로 번진다는 거죠. 결국 내 자산인데도 내 맘대로 온전히 총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대비가 나옵니다. 슬라이드 왼쪽을 한번 보세요. 기존 금융은 거대한 기관, 즉 중앙 허브 하나에 모든 리스크가 쏠려 있죠. 반면에 오른쪽, 탈중앙화 금융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정 사람이나 회사를 믿는 게 아니라 분산된 네트워크의 수학적 합의를 믿는 거죠. 리스크도 잘게 쪼개져서 분산되고 통제권도 개인에게 돌아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게임의 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2008년의 그 잿더미 속에서 과연 어떤 해결책이 튀어나왔을까요? 파트 2, 탈중앙화의 새로운 시대를 연 블록체인 솔루션입니다. 이 익숙한 금빛 로고, 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금융위기 직후에 대중들이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며 분노할 때 혜성처럼 등장했죠. 국가나 은행 같은 중간 관리자 다 빼고 오직 개인과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P2P 송금 시스템을 세상에 툭 던진 겁니다. 하지만 이걸 현실로 만들려면 아주 골치 아픈 기술적 장벽들을 넘어야만 했어요. 그 첫 번째 장벽이 바로 이겁니다. 파트 3, 이중 지출 문제 해결. 복사가 너무나 쉬운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유일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중 지출.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10,000원짜리 지폐를 주면 제 지갑에선 10,000원이 없어지잖아요. 아주 명확하죠. 근데 디지털 파일은요? 사진 파일 복사하듯이 돈을 무한정 복붙할 수 있다면 그 화폐 가치는 그냥 0원이 될 겁니다. 기존 은행은 자기들 중앙 서버에 있는 장부로 이걸 막았지만 은행이 아예 없는 블록체인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아주 기가 막힌 해결책을 꺼냅니다. 바로 분산 원장이에요. 장부를 중앙 서버 한 곳에 꽁꽁 숨겨두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장부 복사본을 다 같이 나눠 가지는 겁니다. 누가 돈을 썼다고 하면 네트워크 전체에 쫙 퍼지고 모두가 동의해야만 장부에 적혀요. 그리고 더 대박인 건 한 번 적힌 건 절대 못 고칩니다. 거래 내역이 아주 투명하게 싹 다 보이니까 똑같은 돈을 2번 쓰는 꼼수는 완벽히 차단되는 거죠. 자, 모두가 장부를 나눠 가졌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파트 4. 네트워크 합의 구축입니다. 대장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다 같이 동의를 끌어낼까요? 여기서 그 유명한 비잔틴 장군 문제라는 게 나옵니다. 이름만 들으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핵심은 간단해요. 적을 포위한 장군들이 동시에 공격해야 이기는데 그중에 스파이나 거짓말쟁이가 섞여 있는 겁니다. 중앙에서 지휘하는 사령관도 없는데 이 배신자들의 회방을 뚫고 어떻게 동시 공격이라는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 딜레마가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반드시 풀어야 했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핵심 치트키가 바로 합의 메커니즘과 경제적 인센티브입니다. 블록체인은 사람들의 도덕성에 기대지 않아요. 아주 철저하게 돈, 즉 경제 논리로 시스템을 지킵니다. 장부의 올바른 거래를 잘 기록하는 사람에겐 쏠쏠한 보상을 주고 반대로 시스템을 공격하거나 사기를 치려면 자기 돈이 엄청나게 깨지도록 설계해 둔 거죠. 나쁜 짓을 하는 것보다 그냥 정직하게 규칙 따르는 게 훨씬 이득이 되게 만든 겁니다. 정말 영리하죠.
합의 원리는 알겠고, 그럼 누군가 몰래 과거 장부를 조작하지 못하게 막는 기술은 뭘까요? 파트 5, 해시 함수의 위력, 이 불변성의 엔진을 들여다보죠. 이게 바로 암호학적 마법, 해시 함수라는 건데요. 원리가 아주 재밌습니다. 엄청 두꺼운 백과사전을 넣든 안녕이라는 단어 하나를 넣든 항상 일정한 길이의 무작위 문자열을 뱉어내요. 특히 3단계를 주목해보세요. 원본에서 마침표 하나만 딱 바꿔도 결과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4단계, 이게 진짜 블록체인의 체인을 완성하는 열쇠예요. 모든 블록은 바로 앞 블록의 해시값을 꼬리표처럼 달고 있습니다. 누군가 옛날 장부를 몰래 고치려고 하면 그 블록 해시가 변하고 다음 블록, 그 다음 블록까지 도미노처럼 싹 다 에러가 나버리겠죠. 사실상 과거 기록 조작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게 막혀있는 겁니다. 이 단단한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네트워크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을 씁니다. 비트코인이 쓰는 작업 증명은 무지막지한 컴퓨터 연산력, 즉 실제 전기요금과 하드웨어를 팍팍 써가며 장부를 기록할 자격을 얻고요. 이더리움 같은 곳에서 쓰는 지분 증명은 자기가 가진 자산을 담보로 묶어두고 검증에 참여합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단일 실패 지점 없는 안전한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블록체인 안에서 톱니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봤습니다. 파트 6, 새로운 금융 생태계. 이제 줌아웃해서 이 기술이 디지털금을 넘어 어떤 거대한 판을 깔아놨는지 한번 보시죠. 이 슬라이드가 지금의 진화를 기가 막히게 요약해주는데요. 이제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하나로 설명이 안 됩니다. 각자 기능이 엄청 뚜렷해요. 비트코인이 탄탄한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았다면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로 아예 은행 없는 금융, 디파이 인프라를 쫙 깔았죠. 거기에 달러 같은 진짜 돈이랑 가치를 맞춰 결제를 혁신한 스테이블 코인, 글로벌 송금의 다리를 놓는 XRP, 그리고 최근엔 현실의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걸 블록체인에 올리는 RW까지. 정말 그 외연이 끝없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정리된 표를 보실까요? 이 판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예전엔 그냥 암호화폐 사고 파는 거래소 정도만 있었는데 지금은 전통 금융시장처럼 아주 세분화됐어요.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전문 수탁사, 기관 투자자들을 전담하는 프라임 브로커, 심지어 디지털 자산만 취급하는 전용 은행의 대규모 투자 펀드까지 줄줄이 생겨났죠. 2008년 위기 때 조그만 대안으로 시작된 실험이 이제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뼈대를 거울처럼 반영하면서도 탈중앙화의 장점을 쏙 빼닮은 거대한 산업으로 훌쩍 커버린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중앙화된 신뢰의 붕괴부터 시작해서 분산 원장, 해시 함수, 그리고 지금의 어마어마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까지 진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각국 규제 기관들은 이걸 따라잡으려고 엄청나게 고군분투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과연 이 눈부신 탈중앙화 시스템이 우리가 알던 기존 금융을 완전히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까요? 아니면 두 개가 절묘하게 섞여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완전히 새로운 신뢰 네트워크를 만들어낼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가 이 거대한 흐름을 읽는 데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